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면접 스터디의 핵심은 서로 면접 연습을 하면서 면접에 익숙해지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피드백받고 또 다른 잘하는 지원자, 다른 스터디원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과 늘 함께하고 있는 개짝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이 잡히면 어떤 고민을 가장 먼저 하세요? 물론 다른 고민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면접 스터디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면접 스터디를 꼭 해야만 되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접에 워낙 소중한 기회니까 대부분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면접 스터디를 이제 부랴부랴 찾습니다. 찾는데 간혹 이제 뭐 직렬이 다 찼다고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면접 스터디를 구하지 못해서 이게 발을 동동 구리는 경우도 많죠. 게다가 이 면접 스터디를 어렵게 이제 들어갔는데 면접 스터디에서 뭐 형식적인 피드백만 받거나 또는 뭐 잘못된 피드백을 받아서 오히려 이게 면접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면접 스터디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보니까 이 사회에 이 면접 스터디를 하는 도중에 이 스터디원들과 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좀 벌인다든지 나중에 이런 뭐 답변 내용을 카피했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생겨서 신경이 빼앗겨서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면접 스터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 스터디 유형을 좀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면접 연습은 하지 않고 면접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슈를 좀 서로 찾아가는 그런 면접 스터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발표 면접이 있는 공기업들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좀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발표 연습을 하거나 서로 면접 연습을 하진 않고 그냥 자료만 모아서 이걸 공유하는 스타일의 면접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함께 면접 연습도 함께 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또 서로 질문, 면접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지원자처럼 면접 연습을 해보고 이걸 가지고 각자 스터디원들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은 잘했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면접 스터디를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는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어떤 정보나 어떤 자료들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제한적인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면접 스터디를 갖고 있는 장점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추천을 좀 해드리는데 가장 먼저 면접 스터디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해서 또 그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모아야 되는데 이걸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각각 어떤 정보나 자료들을 좀 모아서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또 이제 면접 경험이 있으신,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지셨던 분이 하나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면접 분위기, 또 실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정보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 경험 있으신 분들이 좀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으로는 나의 어떤 단점, 내가 부족한 점, 내가 보완해야 될 점들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나의 단점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제3자의 관점에서 내가 면접을 하는 모습을 좀 검토받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다른 지원자, 다른 스터디원들의 좋은 점을 훔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접 고수들이 좀 있죠. 그래서 면접 스터디원들 중에 이런 고수들이 한두 명씩 있으면 이런 면접 스터디원들이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배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면접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접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이제 좀 키우는 거죠. 면접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답변하는 요령도 좀 생기고 또 그런 것들도 피드백들을 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면접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면접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어서 막상 면접장에 가서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면접 스터디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요. 또 이런 장점 때문에 면접 스터디가 잘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은요, 합격자가 예를 들면 6명 중에 뭐 4명이 합격하거나 또는 뭐 전원 합격.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스터디를 구성해서 운영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때 한 스터디 조는요 6명이 다 전체 합격을 해서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함께 같이 서로 파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면접 스터디는 이렇게 잘 만들면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면접 스터디의 어떤 문제점도 있죠.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좀 경쟁 의식을 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직렬이면 그런 경쟁 의식을 굳이 느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같은 직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심이 자극이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같은 직렬을 좀 배제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직렬을 배제하다 보면 결국 이런 면접 스터디원을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 어떤 경쟁 의식이 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답변이나 답변 내용이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제 뺏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지원자의 어떤 좋은 점, 잘한 점을 이제 보고 배우는 게 이제 면접 스터디의 목적이긴 하지만, 심지어 이게 좀 너무 도가 좀 지나쳐서 답변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 답변인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앞서 함께 면접 연습을 했던 스터디원이 나보다 하루 전에 면접을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내 좋은 답변 내용들을 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경이 쓰이고, 또 심지어는 또 이렇게 답변 내용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게 다투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형식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스터디를 하다 보면 뭔가 피드백을 좀 해주고 싶은데 너무 적나라하게 스터디원에게 조언을 하면 그 스터디원과 어떤 좀 기분이 좀 나빠지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형식적인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표정이 많이 뭐 밝았습니다, 뭐 표정이 너무 좀 어두워요 라든지, 아니면 눈썹을 많이 움직여요, 눈을 너무 많이 깜빡거립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면접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면접 피드백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면접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답변 내용도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는 늘 좋은 피드백을 받는데 막상 면접에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쌤, 저는 면접 스터디를 하면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왜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찾아오시는 학생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좀 잘못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굳이 예전에 이제 이랬던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제 건보를 준비했던 남학생이 이제 건보는 고객 응대를 많이 하니까 표정 관리하는 게 정말 좋다, 이런 서로 그 조에 이제 분위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마스크를 쓸 때가 아니어서 이 스터디원들이 서로 조언을 했던 게, 서로 뭐 미소를 많이 지어줬다, 뭐 표정이 너무 밝다, 뭐 이런 것들만 계속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남학생은 면접장에 가서 이제 면접 스터디에서 배웠던 것처럼 계속 웃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 지원자가 뭐 힘들었던 경험 이야기하면서 울먹울먹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웃고 그러다가 이제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쌤한테 한번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남학생은 굳이 웃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줘서 이제 합격했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제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또 잘못된 피드백을 해서 오히려 면접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스터디의 장점과 이제 단점,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자, 우선 가장 먼저 면접 스터디 전 되도록 하시면 좋다라고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잡히면 이런 공취사, 공준모 이런 데 가셔서 면접 스터디를 좀 최대한 빨리 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면접 스터디를 구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라면 서울로 짐 싸가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실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서울 올라와서 좀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면접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온라인 스터디라도 구해서 스터디에 되도록이면 참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터디는 꼭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직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은 직렬이 있어야 오히려 더 거기에 맞는 답변들을 또 질문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만을 고집하거나 이렇게 눈높이를 너무 높여서 하지 마시고요. 같은 직렬이 있더라도 같이 함께 협력해서 나중에 합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 의식을 갖기보다는 같은 직렬에 있는 면접 스터디원과 함께 잘 준비하고 답변 방향 설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면접 스터디의 핵심은 서로 면접 연습을 하면서 면접에 익숙해지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피드백받고 또 다른 잘하는 지원자, 다른 스터디원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어떤 자료들을 모으려고 스터디를 운영하는 게 주 목적이 되면 나중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하실 때 가끔 보면 이게 자료만 많이 모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는 이게 자료를 아무리 모아도 실제 면접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자료를 모으거나 정보를 수집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면접 스터디를 좀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죠.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히려 나를 합격시켜 주려고 하는 스터디원의 고마운 마음이니까 좋은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더라도 오히려 고맙다고 맛있는 커피도 좀 한 잔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날카로운 지적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해주실 때도 좋은 점만, 나쁜 점만 이제 피드백을 하시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나쁜 점을 먼저 말하기 전에 좋은 점을 좀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쁜 점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마지막 발언처럼 좀 중요한 답변 내용들은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1분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갔는데 그걸 다른 스터디원이 베껴서
똑같이 먼저 전날 가서 써먹으면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이건 합의를 해서 1분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뭐 마지막 발언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면접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학생들에게 이제 부탁하시면 제가 1분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뭐 마지막 발언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 드릴 때 저 역시 같은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절대 똑같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 드리면서 좀 드리는 조언이, 면접 스터디에는 비공개로 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의 강점 3가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버전을 가지고 가서 하라고 조언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 마지막 발언,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은 좀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면접 연습을 하시면서 동영상 촬영하고 녹음은 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접 연습을 할 때 거치대를 하나 누가 이제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거치대 놓고 내가 면접 연습하는 모습은 내 핸드폰으로 좀 찍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전체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면접을 각각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모습을 그냥 내가 좀 찍어 달라고 부탁해서 그것들을 보고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 동영상은요, 다른 스터디원들이 피드백 해주지 못하는 내용들을 내가 직접 돌려보면서 또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촬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요, 면접 스터디를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면접 스터디의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면접 스터디에 참여는 하시되 다른 스터디원들의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믿고 맹신해서 거기에만 따라서 하시는 것은 오히려 패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면접 스터디를 뭐 참여를 하지 못했거나 뭐 이런 경우 있다면 오히려 뭐 부모님이나 뭐 삼촌 이런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면접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면접 스터디를 꼭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면접 스터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답을 드리기 위해 녹화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팁들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합격을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